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경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활성화되던 시기에 등장한 워케이션이 있습니다. 워크, 일하는 거, 그리고 베케이션, 휴가죠. 이 워크와 버케이션의 합성어인데 말 그대로 일하면서 휴가를 즐긴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 워케이션도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장이시면서 명예교수를 맡고 계시는 이현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관광학, 정책학 오래 하셨죠. 네, 이 그렇습니다. 워케이션이 등장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지금은 초기 단계인 것 같은데 이 코로나가 끝난 엔데믹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워케이션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제 새로운 근무 문화, 다시 말하면은 디지털 시대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근무 문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행 문화가 변했다는 것보다는 근무 문화의 변화로 근무 문화의 변화로 아마 워케이션은 어떤 형태든지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재택근무가 요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재택이라는 게 집에서 하는 건데 굳이 집에서 하냐 휴가지에 가서 해도 되니까. 그렇죠. 지역의 어떤 소멸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나 미국은 2010년도 모바일 인터넷이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아, 재택근무가? 워케이션이. 워케이션이.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만 해도 유럽 같은 경우는 주 4일 근무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워케이션이 등장을 했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마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된 거죠. 그때 우리가 좀 늦었지만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워케이션이 활성화된 지역의 경우에는 생활 인구가 늘어난다. 그래서 지역 소멸의 시계를 늦출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실제로 워케이션이. 지금 곳곳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잘 되는 곳은 뭐 아까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워케이션이 가져오는 곳은 일본의 경우에도 이제 뭐 한국으로 따지면 한 1조 정도 이 정도로 뭐 큰 건 아닙니다. 큰 건 아니지만 지역에서는 소중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특히 이런 단기적으로 경제에 얼마나 도움 주냐가 문제가 아니라 워케이션을 하는 그 참여자들이 사실은 다 고급 인력입니다. 아, 고급 인력. 이들이 이제 지역에 가서 지역 경제와 접점을 만드는 거예요. 아, 쉬운 말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니까 돈을 많이 쓴다.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가서 지역 경제와 만나는 기회가 형성되면서 이제는 정주 인구가 늘다기보다는 생활 인구가 되고 그 생활 인구가 지역 주민과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소지는 서울이나 뭐 경기도나 그렇죠. 어디겠지만 강원도나 어디 경상도나 어디 뭐 광주나 이런 데 가서 쉬면서 일을 하니까 숙박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집을 얻어야 되거나 먹고 자고 또 일하는 장소가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아, 커뮤니티 공간. 뭐 쉽게 얘기해서 카페 같은 데 될 수 있고 하지만 거기서 혼자 일을 하면서도 쉬면서 지역 주민 사업자들과 만난다는 거죠. 이거의 교육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걸 이제 생활 인구라고 그러니까 관계 인구. 워케이션은 들어온 사람들이 체류를 하는 사람들을 생활 인구. 요거보다 더 확대된 개념이 관계 인구. 그러면 이제 정주 인구로 그 사람들이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반드시 그거 기대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지역에 이미 생활을 하는 사람 그 자체가 지역 주민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민등록만 반드시 올릴 필요 없이 와서 거기서 경제 활동하고 그렇죠. 체류를 하니까 세금은 안 내잖아요, 대신에. 세금은 안 내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으로 이제 생활 인구가 늘어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렇죠? 그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 워케이션 외에 생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생활 인구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지역에 주민 등록은 돼 있지 않지만 일정 시간 체류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는 한 달 1년에 뭐 한 달 정도 1회 이상 뭐 3일 3시간 이상 거류한다 뭐 등등의 총계가 있어요. 기준이 있군요. 기준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생활 인구의 스타일이 일을 하면서 체류하는 워케이션. 또 체류 관광, 그냥 한 달 살기 같은 거. 그런 관광형. 또 마이스형.
마이스형은 뭐냐면 기업 회의를 예. 하고 예. 또 뭐 혁신 회의를 하고 예. 와서 거기서 같이들 회의하면서 예. 매번 반복해서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 회의 그러면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기업 회의가 거기에 연수원을 둬서 계속 오게 되면은 예, 예. 생활 인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어떤 장르가 여러 개 있네요. 장르가 워케이션도 이제 있고, 많죠. 뭐 네네. 마이스도 네네. 있고. 마이스라는 용어는 좀 어려우니까 자막으로 좀 처리를 해주시고요. 자, 생활 인구가 이제 개념 좀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워케이션으로 인해서 실제로 생활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통계로 나온 거를 보면은 강원도 양양이 예.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워케이션도 증가했다. 아, 거기가 서핑의 성지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 서핑을 하면서 예.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서핑 주말에만 해야 되는데 낮에도 낮에도 평일에도? 하지만 하면서 일하면서 그러니까 생활 문화가 바뀐 거죠. 바뀌었네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건데 여기에 지금 통계를 보면은 속초 양양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이 한 2만 7천인데 워케이션 인구가 7만 8천이에요. 아니 3-4배나 세네 됩니까? 배. 외지에서 와서 오시는 있는 분들이? 아, 그렇게나 많아요? 그래서 양양이 지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예. 모델인 거죠. 지금.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관광 정책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이것의 선한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네. 아주 연구의 대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서핑 좋아하면 양양을 가지만은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하면 어디로 갑니까? 밑에 있는 강릉이나 속초로 가야죠. 강릉, 속초, 그다음에 제주도로 가고. 제주도 어. 그런 거 말고 하여튼 이런 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각종 그 레저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워케이션을 개발을 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워케이션 아까 말씀드린 베이케이션 아닙니까? 예. 베이케이션이라는 얘기는 휴가지예요. 그렇죠. 휴양적 요소가 예. 있어야 된다. 예. 휴가적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액티비티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액티비티도 있어. 네. 또 최근에는 또 변화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반드시 액티비티가 있는 그러한 치유가 아니라 웰리스. 웰니스, 조금 편안하고 네. 자연 친화 불멍이나 물멍이나 줄 이런 수 있는 거. 네. 자연 친화적인 거. 네. 뭐 이런 것 맨발 때문에 걷기도 이제 좋고. 경상북도의 영양군 같은 경우는 아주 오지고 네. 그리고 인구 과소 지역이에요. 네. 근데 그런 지역 같은데 제가 가보면은 사람들이 웰리스, 네. 휴양하고 명상하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돼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 음. 아니면 발굴하는 거 네.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나는 자연이다. 뭐 이런 것도 떠오르긴 합니다. 그럼요. 자, 이제 우리가 모든 정책을 좀 수립할 때는 해외 사례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워케이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서 먼저 생겼다고 하니까 워케이션을 우리가 배울 만한 해외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워케이션은 두 가지예요. 유럽이나 미국처럼 휴양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워케이션. 네. 한국은 지금 일본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데 일본은 로컬형 워케이션입니다. 그건 뭡니까? 로컬형 워케이션이라는 것은 예. 다시 말하면은 지역 문화를 기본으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어떤 휴양 요소가 적고 문화 요소가 있어서 생활 문화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쉬면서 자연 친화적으로 살면서 예. 어떻게 보면 느린 삶, 느린 삶. 우리 하도 그냥 빨리빨리 보나요? 그 속에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로컬형 워케이션이라서 무슨 큰 휴양지가 아니고 예.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제주도나 부산 이런 대도시가 아니어도 예. 조그만 군소 소도시들이 예. 이제 워케이션으로 예. 움직이는 예. 변화를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일본의 로컬형입니다. 로컬형. 사례를 일본의 어디 도시 이렇게 찍을 일본 만한 게 같은 있을까요? 경우 예. 이제 가미야마정 같은 가미야마? 경우 시코쿠현 이제 예. 그 지역인데요. 시코쿠. 예. 시코쿠 지역인데 뭐 대표적인 곳으로 이제 꼽히는 것 중에 하나죠. 예. 근데 여기에 이런 철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멸 지역은 사실은 디지털 지원 기반도 약합니다. 디지털 기반 지원이 약해요? 그렇습니다. 어. 왜냐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디지털 기반을 워케이션을 하나의 기회 삼아서 예.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워케이션의 기술 기반이 지역 사업자들의 기술 기반이 돼서 예. 함께 어울리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미야마 같은 경우에는 예.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마케팅 중에 하나는 예. 개별적인 사람들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기업 단위와 협약을 맺습니다. 기업 단위와 협약을 맺는다. 그렇죠. 개인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 그래야 좀 덩치가 커지겠죠. 그래서 기업 단위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기업도 뭐 자기들이 연수원을 일부러 만들 필요 없어요. 거기 가서 예. 휴가지에서 예. 쉬면서
각자 일해라. 아, 예. 이렇게 되면서 예. 이제는 연수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과 연계해서 협약을 맺고 예. 그게 비용도 덜 들 것 덜 같아요. 들고 또 사람들의 네. 자율성도 있고 예. 이런 변화가 되는 거죠. 서로 좋은 윈윈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도 우리가 이런 사례가 있죠. 지역에서 워케이션을 발굴해서 잘 하고 있는 사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017년부터 전남 강진에서 농촌 체험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김선화 씨. 강진군이 제안한 농촌형 민박, 이른바 푸소 운영을 받아들여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푸소는 영어로 필링업, 스트레스 오프의 약자로 감성을 만끽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자는 의미입니다.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은 이처럼 귀농을 꿈꾸거나 농촌의 매력을 느끼고 방문하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농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농가를 체험하면서 업무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강진형 워케이션, 이른바 푸케이션입니다. 푸케이션에 참여하는 여행객들은 농가에서 머무는 동안 일반 가정식을 아침과 저녁마다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를 위한 공간과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푸케이션 프로그램에 맞춰 새롭게 조성된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숙박뿐 아니라 공용 공간도 이용할 수 있고 재단을 통해 최대 일주일 동안 장비 대여도 가능합니다.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은 푸케이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집트랙과 음반 제작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연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네, 지금 네. 송하영 기자가 전남 강진의 농촌 체험 공간을 소개를 했는데 아직은 활성화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이 드는 부분이 뭐 한 달 살기, 일주일 살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귀농귀촌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 혜택만 누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저 경우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잠시 머물러만 있다가 가면은 실질적인 효과는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 바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제3의 공간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제3의 공간 전략. 제3의 공간. 뭐죠? 제3의 공간이라는 것은 워케이션으로 온 사람과 지역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공간은 곧 시설만이 아니라 예. 그 지역을 만드는 거예요. 지역. 커뮤니티를 예.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초기 단계로서 오피스를 대신할 수 있는 뭐 숙박 시설을 만든다. 아주 초기 단계인데요.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성공을 예. 담보할 수 없다. 워케이션으로 온 사람들과 네.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제3의 공간이라는 공간을 일본은 이제 제3의 공간이라는 말씀을 쓰고 예. 있어요. 집이 아니고 예. 직장도 아닌 제3의 공간. 예. 제3의 공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워케이션의 기본인데 예. 아직 우리의 경우에는 단위 시설에 지금 멈춰 있는데 예. 이걸 조금 더 빨리 확대할 필요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영국 같으면 펍 이런 데서 맥주 한잔 하면서 펍도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펍이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만 가지고는 고령 인구가 많고 아직 그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발전될 수 없어요. 예. 워케이션 새로운 인구가 들어오면서 펍도 새로워지고 예. 거기서 사람들이 어울리고 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나온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송하영 기자가 전해준 것도 그런 걸 좀 벤치마킹을 해서 전남 강진도 좀 더 발전시켜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하나 화면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워케이션 사례 하나 함께 보시죠. 송정 해수욕장입니다. 부산 도심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데다 서핑이라는 즐길거리가 더해져 사계절 방문객들이 찾는 장소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보다 덜 북적여서 보다 여유롭게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송정 일대를 도시명 워케이션 빌리지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비와 구비를 포함해 사업비 3억 원이 투입됩니다. 송정동의 공공 유휴 건물에 거점 센터를 만들고 업무 공간은 지역의 특색을 살려 바닷가 인근의 빈 건물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연간 방문객은 수백만 명이지만 정주 인구는 해마다 줄며 10,000명이 체한되는 송정도.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는 생활 인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서핑 명소 송정이 워케이션 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예. 아니 보니까 우리가 양양 얘기를 했는데 강원 네, 양양 네, 얘기를 네. 했는데 부산의 송정 해수욕장도 그렇죠. 서핑으로 또 유명해서 네, 네. 워케이션 이게 또 잘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보면은 양양은 조금 다른 사례긴 합니다만 부산이라든가 제주라든가 뭐 양양도 이제는 관광지로 떠올랐기 때문에 유명 관광지만 좀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보다는 조금 더 소도시라 그럴까 이런 데도 좀 워케이션으로 개발할 만한 데가 없을까요?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제일 중요한 결정력은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접점입니다. 접점. 지역 주민과 워케이션 체류자가 예.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이거는 크리에이션입니다. 크리에이션, 창조. 새로운 공간 만들어. 예.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줘야 네. 되는데 있는 거에 와서 그냥 머물고 가는 사람이다. 아. 이런 개념 가지고는 안 되고 이들을 하나의 지역 주민과 똑같은 관점에서 예. 지원 시설을 만들어내는 좀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죠. 그러면 지방 정부가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거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를 그런데 유치를 해야 지금 되니까. 현재는 예. 조그만 오피스를 뭐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해 준다. 이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도시로 갈 수밖에 없죠. 아, 그러면 지역 주민들과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지자체, 지방 정부가 좀 해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네네. 예산이 좀 들겠네요. 근데 지방에도 또 대학들이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과 연계시켜서 아, 만들어주면 좋은데 예. 지금 현재 이런 접점이 만들어지는 않는 거예요. 예. 모든 것들이 예. 다 따로따로 있다. 따로 이게 아까부터 그 따로 입으면 지역의 대학들도 예. 함께하고 예. 또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도 함께하고 예. 이렇게 되면은 뭔가 어울리는 게 나타나지 예.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자, 지역의 지방 정부, 지역 의회, 네. 지방 대학, 지방 기업 모든 자원들이 예. 뭉쳐야 된다. 뭉쳐서 지역을 우리가 사수하기 위해서 그렇죠. 워케이션으로 한번 해보자. 좋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마이스 산업을 얘기했는데 마이스가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국제 행사나 뭐 국내든 큰 회의체 네, 네. 아니면 뭐 세미나 무슨 뭐 심포지움 아니면 뭐 전시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사람들 모이게 하고 이런 건데 그게 짧게 되면은 큰 의미가 없는데 좀 장기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계속 머무르게 하면 네. 역시 인구 유입 효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스는 우리가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거치면서 약간 위기에 온 건 사실입니다. 네.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또 만나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예요. 만나서 회의하고 만나서 함께 고민하고 이러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 회의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라고 해서 뭐 회의를 통해서 회사가 같이 움직이는 이런 인센티브, 그다음에 예. 국제 회의, 예. 전시회,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아직까지 수용 능력이 한국은 초기 단계입니다. 아, 그나마 잘 되는데 어디 있을까요? 마이스 산업?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성공 사례보다는 네. 지금 만들어가는 사회인데 경주시의 경우 우리가 이제 역사문화 도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경주시 보문단지에 보문단지. 이제 컨벤션 센터가 들어가서 아. 그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 예. 컨벤션 센터 가지고 안 되고 마이스가 성공하려면은 인터그레이티드 리조트가 만들어집니다. 인터그레이티드 복합 리조트. 리조트. 복합 리조트. 복합 예. 리조트. 예. 다시 말하면 회의와 각종 엔터테인먼트, 예. 숙박 이것들이 다 어울려져야 되는데 황리단길도 가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왕릉도 가고. 그렇죠.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 마리나 베이 샌즈 같은 이런 데는 회의와 카지노와 엔터테인먼트가 네. 한 곳에 쫙 이루어지잖아요. 예. 사람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즐길 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 이제 이쪽도 우리 경주도 코엑 그 컨벤션 센터만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예. 숙박이 어울려지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하고 생활 인구, 관계 인구를 늘려서 그러다 보면 그렇죠. 정주 인구도 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제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고 소멸 위에서 벗어나는데 예. 권역적으로 하죠. 권역적으로 한 곳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 곳만 하면 너무 우리가 할 게 많은 거예요. 권역으로 거점 만들고 연계시키자는 네, 거죠. 그래서 면으로 만들어주자. 면으로 만들어주자. 예, 좋습니다. 자, 마이스 산업을 통한 관광 활성화 우수 사례 해외에서 아까 일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네네. 우리가 좀 요거는 배워야 되겠다. 요 모델대로 하면 되겠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본도 지금 현재 유니크 베뉴라고 해서 작은 도시에 예, 작은 컨벤션 시설을 만듭니다. 예,
그런데 성공 사례는 우리가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 그러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보스의 인구가 10,000명밖에 안 돼요. 야,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 작은 도시가 예. 다보스 포럼 하나를 유치해서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 오고 그것 때문에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예.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될까? 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경제 능력이 세계 10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만나야 될 이유도 많은데 네. 지방 도시를 그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이제는 레저 순수하게 레저형 관광이만이 아니라 블레저 예. 비즈니스와 레저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성 있는 예. 관광지로 만들어야겠다는 얘기죠. 블레저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비즈니스 앤드 레저. 그리고 이걸 위해서 2030 부산 엑스포 반드시 우리가 유치해야 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역 소멸 위기의 경고등이 꺼질 때까지 저희 LG 헬로비전은 대안을 찾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